자,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제목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강의록 발췌본이에요. 네, 제목부터가 굉장히 거창하죠. 맞아요. 근데 내용이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민족의 역사적 사명 있잖아요. 아, 네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게 사실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어요. 와.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강의록이 제시하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한 편의 서사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역사, 교육, 또 남북관계, 심지어 언어의 미래까지. 맞아요. 전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 모든 걸 엮어서 한국이 인류 문명의 중심 역할을 할 운명이다 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 각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아는 평범한 역사적 사실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지점들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강의의 첫 부분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7, 8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글씨보다 먼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아, 네. 심지로 못 외우면 몽둥이로 맞아가면서까지 외웠다고 하죠. 네. 이게 그냥 옛날 교육 방식이 이랬다는 걸 넘어서 이 강의록에서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 목표를 두 가지로 딱 제시를 하죠. 첫째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의 힘을 갖추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힘으로 궁극적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 이게 진짜 목표였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 민족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었던 거네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스케일이 인류 전체를 향해 있었다는 점. 이걸 이 서사의 가장 큰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를 잘 먹고 살 때가 아니고 내 잘 살려고 들 때가 아니고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논리가 한번 크게 점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이 교육을 받은 민족이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인류의 책임자이자 뿌리 민족이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서사의 첫 번째 핵심 논리예요. 유일성을 통해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왜 우리가 특별한가에 대한 대답이군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이런 사명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감을 온 국민이 공유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이 강의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느님이 돕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발판이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하느님이 돕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로 커집니다. 맞아요. 그 돕는 방식이라는 게 인류가 5천 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지식과 문화를 통째로 대한민국에 보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죠. 네, 솔직히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강의록은 이걸 나름의 논리로 뒷받침하더라고요. 여기서 지식에 대한 독특한 정의가 나옵니다. 아, 맞아요. 지식은 금은보화 같은 물질이 아니다. 네, 인간이 만들어낸 에너지라는 거죠. 땅 파면 나오는 자원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축적한 논리의 총체, 그 에너지가 전부 한국으로 밀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걸 흡수하고 점검해서 인류를 위해 다시 써야 할 역할을 부여받았다. 바로 그거죠. 강의록에 나온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을 흡수했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급격한 성장이 순전히 우리만의 힘이 아니라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회 덕분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물론 역사학자들은 이걸 다르게 설명하겠지만요. 그렇죠. 보통은 60년대 이후 냉전 체제 속에서 한국이 서방 세계의 기술, 자본, 교육 시스템을 압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분석하죠. 근데 이 자료는 거기에 사명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그 놀라운 교육열과 경제 성장이 우연이 아니라 인류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신의 계획의 일부였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개인의 정체성과 바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이걸 모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남한이 전 인류의 지식을 흡수하는 동안 북한은 뭘 했는가? 이 해석으로 넘어가는데 와, 이 부분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죠. 남한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윤곽로 역할을 했다면 북한은 외부의 불순한 지식, 특히 공산주의 이념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방패 역할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자처했다기보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겠죠. 네, 그쵸. 심지어 외부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스스로를 폐쇄하는 희생을 했다고 표현을 해요. 남한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때까지 일종의 방패막기 혹은 칠익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몰라요. 하느님이 작업을 해놨어요. 라고 덧붙이죠. 북한 스스로는 자신들의 그 희생적인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설정까지. 네, 이 주장의 핵심은 뭐랄까 패배주의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한 능동적이고 목적이 있는 희생이었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와, 심리적 연금술이라는 표현이 딱 떠오르네요. 비극을 자부심의 근원으로 바꾸려는 시도.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비극의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그 고통을 승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정작 그 희생의 수혜자인 남한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네, 북한 동포들의 희생은 다 잊어버리고 아파트 투기나 하고 먹다 남은 짜장면이나 버리고 있다고요. 사명을 망각하고 개인의 욕심에만 빠져있는 현실에 질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판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새로운 단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희생은 있고 개인의 이익만 좇는다는 비판, 참 날카로운데요. 근데 이 강의록에 따르면 우리가 그저 물질적인 것에만 빠져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뭔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의 보편화죠.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을 이 강의록은 절대 그냥 관광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또 거대한 의미를 부여하는군요. 그럼요. 암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암행이요? 아니, 90년대에 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정말 신나서 배낭여행 가고 그랬던 건데요. 하하, 그렇죠. 개인들은 그냥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흐름, 즉 신의 계획 속에서는 그 행동이 이미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민족 전체가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시각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지식인들을 암행어사처럼 먼저 내보내서 세계의 형세를 살피게 하고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달러를 벌어서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했다는 거죠. 정말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네요. 네. 그리고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서 전 국민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건 역시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온 국민에게 주어진 세계를 직접 살피고 경영법을 배울 기회였다고 해석합니다. 아, 그래서 놀러 갔더냐, 관광 갔더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려면 인류 사회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세계를 살피러 오라고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라고 딱 규정을 하죠. 개인의 여가 활동마저도 민족적 사명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 편입시켜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린 시절의 사명 교육에서 시작해서 전인류 지식의 집결, 남북분단의 숨겨진 역할, 그리고 세계를 살피는 암행까지 왔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서사죠. 이제 이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차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언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건 정말 활용점정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래에는 한국어가 영어를 넘어서 세계 공통 언어가 될 것이다. 아주 대담하게 단언하죠. 인류를 이끌려면 소통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게 우리의 말인 한국어와 글인 한글이 완벽하게 한 쌍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네, 아직 학자들이 제대로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일단 연구가 시작되면 세계가 깜짝 놀라서 한국어를 공용으로 채택할 거다 이런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 주장 역시 앞선 모든 서사의 최종 목적지와 완벽하게 맞물린다고 봐야죠. 이 강의록의 표현을 빌리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전 인류를 이끄려면 언어 장벽이 없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됨으로써 그 기반이 완성된다는 논리입니다.
역사적 사명을 교육받고 전 인류의 지식을 흡수하고 전 세계를 답사하며 준비한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인류와의 원활한 소통과 지도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수렴되는 거군요. 네, 그 구조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인 셈이죠. 그래서 인류하고 언어가 통한다, 대화가 되고 서로가 따를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이게 딱 통하게 돼 있다는 말로 이 장대한 이야기가 끝을 맺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왜 우리가 특별한가에서 시작된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인류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완결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강의록은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인류 공용을 위한 신의 계획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틀로 엮어냈습니다. 어린 시절 교육에서 시작해서 남북 분단, 해외여행 같은 현대사의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한국어의 미래까지 연결하는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듣다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자료가 청취자분께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당신은 그저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를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진 지도자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거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반론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세계관과 정체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네. 그걸 넘어서 이런 서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얼마나 강력한 동기와 자부심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아주 명쾌하고 거대한 답을 주니까요.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강의록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든 아니든 간에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상상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공부와 경험, 심지어 실패까지도 사실은 인류 전체를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져 보일까요?